이제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이런 변화 겪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요즘 더 자주 드시나요? 65세가 넘으면 몸과 마음이 조용히 달라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계단이 숨차고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유 없이 무거울 때가 있지요.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혹시 어디 아픈 건가? 나만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속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변화는 절대로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유를 알면 불안은 줄고 방법을 알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65세 이후 몸과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후 꼭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탄력. 회복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시기. 6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몸이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몸이 굳어 있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허벅지나 무릎이 다음 날까지 묵직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예전만큼 금방 차오르지 않고 관절이 회복하는 속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변화가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회복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당연한 노화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변화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라고 하면 평범하고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걷기만큼 근육 유지, 혈류순환, 관절 보호를 동시에 해주는 운동은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걷기가 회복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리는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왜냐면 근육은 움직일 때만 혈액을 공급받고 회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65세 전후로 갑자기 몰아치는 몸의 변화는 근육이 약해져서라기보다 먼저 움직임이 줄어든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66세가 되면서 무릎 통증, 종아리 뭉침, 그리고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 안에서 쉬기만 했는데 2달 만에 걷는 속도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하루 15분만 걸어보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이 되자 무릎 통증이 줄고 걸음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걷기를 다시 시작하니까 내 몸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회복력의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되는 속도는 물론 줄어듭니다. 하지만 회복력 자체를 유지하는 능력은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예전처럼 빨리 걷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매일 걷는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속도와 회복력을 가장 잘 유지합니다.
걷기는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지 않고 천천히 일정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방식은 관절 주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65세 이후 몸의 회복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는 근육이 줄어서가 아니라 회복하는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다시 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계단은 손잡이 잡고 천천히 오르고 급한 걸음은 피하고 대신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걷기. 그것만으로도 65세 이후 회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걷는 속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회복력은 나이에 달린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걷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느려지지만 판단력은 싶어지는 시기. 65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기억력입니다. 방에 뭐 가지러 왔더라? 방금 들은 이름이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이런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일이네,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뇌과학을 보면 65세 이후의 건망증은 뇌가 느려지는 것이지 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즉, 저장된 정보는 그대로 있는데 꺼내는 속도만 조금 느려진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은 느려지는데 판단력과 사람을 보는 감각은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적어서 남의 말을 그대로 믿고 휘둘릴 때가 많지만 65세 이후에는 말투 하나, 행동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읽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빠른 기억은 줄고 깊은 판단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조금 느려졌다고 스스로 뇌 사용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한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신문 읽으면 내용이 잘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을 끊고 대화도 줄고 그냥 TV만 틀어놓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2달 만에 말수가 줄고 생각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손자가 제안한 작은 놀이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문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말문이 트이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뇌는 외우기를 힘들어하지만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핵심은 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 드라마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들려주기. 장을 본 뒤 장본 목록을 메모로 정리해보기. 손주와 통화할 때 하루 중 있었던 일 한 가지 말하기. 이런 가벼운 작업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웃을 때, 농담할 때, 잡담할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퍼즐 같은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 기억이 조금 느려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워도 굳어지는 건 선택입니다.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메모만 해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중심에서 조용한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시기. 65세를 넘기면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바빠지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잘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좁아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오늘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했네.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아오고 자기도 연락을 끊어버리다 보니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말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날 동네에서 우연히 본 작은 종이에 경로당 산책 모임이라는 글자를 보고 용기 내어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세 번 나가니 익숙한 얼굴도 생기고 짧게라도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3개월 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없어도 가볍게 인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가 덜 외롭더라.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깊이보다 넓이가 중요해집니다. 이웃과 날씨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것, 마트에서 만난 사람과 짧게 웃는 것, 산책길에서 같은 강아지 주인과 인사하는 것. 이런 얕은 연결들이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잘 지내세요? 요즘 많이 춥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 나를 떠올리는 순간에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65세 이후의 관계는 많으면 좋고 가벼울수록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돈 걱정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 65세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병원비는 늘고 이제 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 실제로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도 많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가 들어오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걱정이 반복되지요. 그런데 경제적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통제 못한다는 느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서 은행 앱을 하루에 서너 번씩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과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생활 자체가 위축되었죠. 그러다 사회복지사 한 분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집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두고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설정합니다. 여기엔 고민을 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비, 식비, 교통비, 용돈만 딱 정해진 금액 안에서 쓰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봉투에 금액을 나눠 넣고 각 봉투 안에서만 소비하는 방식이죠. 놀라운 건 수입은 그대로인데 불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엔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이게 보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65세 이후 경제 관리의 핵심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산 안에서 사과 하나 사 먹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지키는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시기. 65세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하지? 자녀도 손주도 바쁘고 직장도 떠났고 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줄어들다 보면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가족 밥상을 책임졌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맡으면서
그 영역에서 밀려났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한 달 지나자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이 생각이 들며 기운이 빠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하는 동화 읽어주기 봉사를 알게 되었고 망설이면서도 가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니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더랍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말을 한 뒤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봉사 가는 날이면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역할이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이게 마음을 살리는 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큰 역할보다 작고 꾸준한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 앞 화분에 물 주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동네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혹은 하루 한 가지 작은 목표 세우기. 오늘은 창문 닦기, 내일은 세탁물 정리하기, 모레는 동네 한 바퀴 걷기. 이 작은 성취가 삶의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65세 이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걷기 시작한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속도와 체력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기억은 느려지지만 대신 더 정확한 판단력과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나를 엉뚱하게 힘들게 하는 관계는 줄어들고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기면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돈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지출을 한번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작은 일 하나가 다시 하루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65세 이후의 삶은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안에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 내일의 기분을 확실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